네. 세 번째 질문 가볼게요. 마제스터 전문가님, 이 전기차 배터리주의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니켈값 급등,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니켈 가격이 2016년도에 톤당 11,000달러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수요가 워낙 그러니까 전기차 우리 양극재, 음극재 뭐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원가 비용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일단 그렇죠.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실적에서는 그렇죠. 비용으로 간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네. 관련해서도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도 당연히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네. 니켈 값의 급등 움직임이 나온 건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니켈 가격이 계속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네. 뭐 우리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자체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2023년, 2024년까지도 앞으로 계속 수요는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 자체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실적에 대한 영향력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어떤가요? 일단 이 니켈 값의 급등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주에 왜 악재로 작용하느냐 이것부터 분석을 한번 더 해주세요. 우리가 그 전기차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가 있으세요? 전기차 배터리요? 네. 전기차 아니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가 테슬라 아닐까요? 떠오르죠. 네. 승용차 쪽. 버스 하면은 중국이잖아요. BYD. 아 그렇죠. BYD. 그 제주도에 돌아다니는 전기버스는 다 BYD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돈을 많이 띵겨 먹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승용차 쪽을 자금 지원했던 거를 버스로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 2억 2천 버스면은 한 1억 5천까지 막 보조금 나오고 그랬었어요. 정부 지원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개념 자체를 바꿨잖아요. 한 번 충전하게 되면 뭐 완전 스포츠카처럼 가게 되고 네. 한 번 충전하게 되면은 막 오래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생각을 바꾸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핫한 이슈가 한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AS 서비스도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상으로 바로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면 사고가 나면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상으로 자연적으로 해결도 되거든요. 그런 편의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나면 골 때려요.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전기차 우리나라 뭐 그 대표적으로 한 2천만 원짜리 보조금 받아서 샀다 싶으면 네. 사고 나면 800만 원 들어요.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운전하다가 우리가 어디 한번 박았어요. 그러면은 800만 원, 900만 원 들어요. 자동차 값이 한 2천만 원인데. 왜냐면은 내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진이나 이런 주요 부품 아니게 되면 나머지 바꾸면 되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조금만 하게 되면 이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 값의 한 3분의 1 수준이 드는 거예요. 그 소모품 자체 희소성이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부메랑이 활용성도 있고 가격도 유지비도 저렴한데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게요. 네. 그걸 많이 해주는데도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은 이 전기차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 단점 관련된 것들도 또 다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 번 충전할 때 오래 걸리니까 네. 뭐 3-4시간씩 막 충전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극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충전했을 때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한 번 뭐 4시간 동안 충전해가지고 2시간 가느냐, 4시간 가느냐, 6시간 가느냐. 네. 이거는 어떤 양극재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양극재 물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비싼 원가를 형성을 하는 게 니켈인 거예요. 핵심 소재가 그렇죠? 많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비싼 이유는 네. 양극화 물질의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게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있었던 거고. 네. 물론 이제 이번에 독점 깨졌지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발트나 이런 게 문제인데,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환경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뭐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 규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 기업 제재 들어간다. 그러면 니켈 가격이 급등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생산하는 업체들이 네.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번에 뭐 중국 쪽에서 그
화웨이 같은 경우가 그 이번에 북한 3G 이거 하는데 영향 좀 줬대서 제재 들어갔었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제재 들어갔었잖아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니켈 생산 2위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제재를 거니까 니켈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LNF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강한 거예요. 왜냐면 연동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부담된다라기보다는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양분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니켈 가격이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상승이 같이 치고 갈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LNF나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좋을 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네. 니켈 값의 급등 자체는 환경 규제 때문에 일어난 건데. 환경 규제나 아니면 미국 기업의 어떤 제재 이런 조치들. 네. 물론 이제 수요도 촉발되지만 그 수요 촉발 이전엔 제재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런 주가의 양분화는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약간 덧붙이자면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네.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 다 양분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양분화시키고 있잖아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수혜받는 업체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 미뤄서 피해받는 업체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금융주도 주면 증권주 괜찮은데 은행 보험 완전 나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 나누고 있어요. 시장이. 전기차나 2차 전지도 나누고 있고 이번에 5G도 동조가 나왔는데 국내 쪽 매출 비중이 많은 애하고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또 양분화하고 있고 이 쪼개는 걸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켈 값 급등,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좀 더 분석하고 또 앞으로 추이도 봐야겠습니다만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과 피해를 받는 쪽을 양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또 이렇게 뉴스를 좀 재해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니켈과 2차 전지의 연결고리 잘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도 시장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이 시장에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자아자 게시판과 또 유튜브에 남겨주세요. 질문들 모아서 제가 전문가님께 대신 질문해 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